자, 지금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f else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특정 점수를 입력하면 점수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다 한 번씩 동작을 해봤죠? 자, 그러면 제어문 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라는 이런 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말 그대로 똑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뭡니까? 케바케죠. 케이스별로 이루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EX01이라고 할게요. 아이고, 여기는 패키지 명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다 하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여기서 보듯이 스위치 EX01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이 스위치 케이스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if, else 구문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뭐를 구분을 하냐? 자, 둘 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해서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는 앞에서 배운 if, else 문이나 지금 배우려고 하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if, else를 쓸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쓸 것인지는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판단이 잘 안 쓰면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 공식 같은 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스위치 한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얘가 기본 문법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요.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거를 일일이 타이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통합 개발 툴을 쓰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쓸데없는 걸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핵심 로직만 가져가면 돼요. 왜냐?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자, 스위치라는 스위치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SW, 스위, SWI까지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키를 누르면 이렇게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 중에 그냥 스위치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첫 번째 자동 완성 기능에서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자, 아까 if, else는 어떤 조건이 왔어요. 조건문. 근데 얘는 여기가 뭐가 오냐? 변수가 옵니다. 변수가 와요. 자, 아까 if, else 문장에서 if나 또는 else if나 if 다음에 온 애는 가로 열고 닫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수식이나 값이 왔지만 얘는 값이 옵니다. 값. 그래서 그냥 여기다 int 키라고 할까요? 키는 제가 2라고 할게요. 2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0 그리고 케이스 1 그리고 케이스 2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출력을 얘는 1 한글로 1 그리고 그대로 카피해서 얘는 영어 한글로 2 얘는 3 디폴트는 이렇게 할게요. 1, 2, 3이 아닌 값 1, 2, 3이 아닌 값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실행하면 여러분 PC에는 어떤 결과를 내냐면 2라는 이런 결과를 낼 거예요. 그죠? 한번 잠깐 실행해 볼까요? 3이죠. 죄송합니다. 0이죠. 죄송합니다. 0, 1, 2 그리고
0, 1, 2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0, 1, 2가 아닌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해서, 자, 요 스위치라는 애가 요렇게 블록을 가지는데, 제가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만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만. 요 전체 문장 중에서 저 키 값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저 키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 0 아니죠. 1 아니죠. 저 뒤에 케이스 뒤에 붙은 저 0, 1, 2, 3이 뭐냐면 저 키에 대한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저 변수 키에 대한 값이 0 아니죠? 1 아니죠? 2 아니죠? 그럼 뭐예요? 디폴트는 0, 1,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디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키가 저기 소스에서 키가 마이너스 2면 저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마이너스 2는 케이스 0, 1, 2도 아닌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if 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else 같은 게 저 스위치 케이스에서 디폴트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럼 저기서 뭐라고 나와요? 0, 1, 2가 아닌 값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키라는 변수를 0이라고 입력하면 0이라고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키라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한 게 그 케이스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그래서 케이스가 0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케이스 0.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를 다 실행을 하는데 스위치 문장에서는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키가 1이면 케이스 1 여기부터 실행을 해서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또는 문장 끝까지 이 스위치 문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키라는 변수가 1이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10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11번 라인 출력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케이스의 마지막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빼볼까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제가 주소로 뺐어요. 그리고 키라는 변수의 값이 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키라는 변수가 1이면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실행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죠? 어디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번 라인 실행하고 브레이크 있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얘를 하나를 막아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키가 1일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 출력하고 얘도 출력해요. 볼까요? 그래서 1하고 2가 출력돼요. 1하고 2가. 자, 1하고 2가 출력되는 거 봤죠? 자, 그럼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주석을 해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1이면 얘부터 시작해서 출력하고 브레이크 안 만났으니까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브레이크 끝. 그러면 1, 2 그 다음에 0, 1이 아닌가 이거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온 거지. 그죠?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려면 모든 케이스의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항상 브레이크 문을 걸어야 되냐?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로직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달라요. 스위치 케이스 문은.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여기는 없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케이스 1, 2 이런 거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케이스문에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정말로 0번이면 그 0번에 해당하는 애만 실행하는 거죠. 여기가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블럭을 치지 않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이런 애가 뭐 명령어가 여러 개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말 그대로 요 케이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로직이 아니면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할 의도로 스위치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문의 마지막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는 브레이크 없는 경우가 뭐 특별하게 있나? 자,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문장도 실행된다. 네.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굳이 브레이크를 만약에 생략을 한다. 네. 그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0과 2 사이의 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요것도. 왜? 맞잖아요. 키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브레이크를 빼먹었네. 여기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키가 0이면 출력되는 건 뭐예요? 0과 2 사이의 값입니다라는 말 출력이 되겠죠? 1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자, 점수를 제가 90이라고 하고 이거 가능은 한데 잘 보세요. 힘들어. 98, 97, 96. 에이, 96까지 해야 돼. 자, 90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아까 뭐랑 비슷하죠? 왜 조금 모른 척 하세요? 제가 지금 10개인데 힘들어서 안 썼어요. 이 밑에 저기 중간에 뭐 있다고 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합점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은 그죠? 그 다음에 비합점 주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비합점은 몇 점부터입니까? 89점부터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자 이런 식으로 88, 87 아이고 87 하고 중간에 생략이 됐지만 쭉 있다고 치고 80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B 그죠?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근데 얘랑 느낌을 보세요. 얘랑 이 코드랑 아까 우리 합점 계산하는 거 여기 있었네. 얘랑 이게 한 번에 비교해주면 좋은데. 자, 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하나씩 더 내려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 두 개 다 흐름을 제어하는 거 맞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를 실행하고 안 하고 맞죠? 그랬을 때 얘는 여기 뭐야? 얘는 어떤 범위를 나타날 때 어떤 조건,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뭘 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그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조건일 때 if, else를 쓰는 거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나 또는 여러 개의 조건이 합쳐져 있을 때 그럴 때는 if, else 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말 그대로 딱딱 떨어질 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여름이 곧 여름이 오죠. 굉장히 더운 여름이. 그러면 에어컨?
그냥 선풍기라고 예를 들었어요. 선풍기. 옛날 선풍기. 1단, 2단, 3단, 4단, 5단 있는 선풍기. 그럼 내가 바람의 세기를 3단을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 3번 버튼을 누르죠. 3단. 그게 스위치 케이스예요. 3단. 2단이면 2단. 근데 내가 2단하고 3단 사이 두 개를 동시에 눌러갖고, 아, 바람의 세기가 2단과 3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쐬고 싶다. 옛날 거. 요즘 거 말고. 그랬을 때 2단과 3단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1단부터 5단까지의 바람의 세기를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럴 때는 if s라는 거예요.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애들은 뭐다? 스위치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실무에서 따진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림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림판에 보면 위에 삼각형 그릴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잖아요. 메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린다는 그 행위는 맞는데 이 사람이 삼각형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려고 딱 클릭하면 사각형.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 그때가 스위치 케이스예요. 또는 어떤 시스템이 상태가 뭐 로우다, 미디움이다, 하이다, 이렇게 스테이터스, 상태 값을 나타낼 때 상태는 딱딱 떨어지지 어느 사이에 있는 그걸 잘 안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다, 보통이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람 같은 거 시스템 만들 때 이런 거. 이럴 때는 스위치 바이 케이스, 아니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if s라고 보시면 돼요. if s.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쓰냐? 어떤 게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얘가 무궁무진합니다. 왜? 조건을 하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and, or 해가지고 여러 개 조건. 아까 저번에 뭐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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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and 조건, 또는 뭐뭐 또는 뭐뭐 또는 이런 식.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애들 중에 80% 이상은 다 if else 형태의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스위치 케이스는 여러분 많이 현실 세계, 아니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했던 코딩을 보거나 실무에 가서 어떤 코드를 봤을 때 스위치 케이스면은 많이 안 보입니다. 네. 왜?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나 아예 안 쓰이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뭐 할 때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것들, 어떤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행을 할 때, 특이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라는 게 존재한다. 왜냐면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면 항상 다 이렇게 케이스의 마지막에 브레이크 문을 하나씩 걸어줘야지만 그 해당하는 케이스의 어떤 문장만 실행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해당하는 케이스부터 밑으로 쭉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된다는 거.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크게.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면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면 잘 약해, 문법.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본 문법은요, 잘 몰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이런 기본 문법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앞으로 하는 프로그램 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계속. 한 번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 한 번 나왔다가 끝나는 거면 수업 시간에 또는 집 앞 복습하면서 죽어라고 파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봅니다.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은, 기본 문법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 흐름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왜? 계속 쓸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순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순환문, 지금까지는 제어문 중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if하고 스위치 케이스처럼 요런 애가 있었어요. 이런 애들은 뭐예요?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그런 흐름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순환문은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예요. 한번 지나왔던 거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언제 쓰이냐면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봤었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첫째 시간에.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제가 80점 입력했어요.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80점 입력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B라고 하고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예를 들어서 학사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100명의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학점을 만약에 계산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 100번 실행해야 돼요. 맞죠? 한 번 할 때마다 프로그램 죽으니까 그죠? 100번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점수를 입력하고 해당 점수를 반환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문하고 조건문하고 스위치문 항상 뭐가 붙어요? 그 조건일 때 실행될 수 있는 요 블럭이 붙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블럭으로 묶어놓고 걔를 내가 10번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 위에서 밑으로 하나씩 내려오면서 어떤 부분을 실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건너뛸 건지 실행할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 배우는 순환문은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실행하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실행하고 그게 순환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시간은 순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for문이라는 게 있어요. for문. 그게 교재에서는 9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먼저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로. 그래서 for ex01이라고 하고요.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명은 for ex02라고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얘도 for문을 만들 때 책에 있는 것처럼 for 가로 열고 1, 2, 3번에 대한 걸 쓰고 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고 그 사이에 어떤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클립스와 같은 툴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할 때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 이렇게 한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우리가 코딩을 했죠. 그죠? 그래서 포문도 어떻게 하냐면 포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첫 번째 거 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런 거 이제 중급 시간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라는 거.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다 중급 시간에 배우는 거고 초급에는 포문의 오리지널 형태 두 번째가 있어요. use index on array. 자, array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거 배우고 나면 바로 다음에 배열 배웁니다. 자, 요거를 엔터를 쳐주면 요런 식의 구문이 되는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변수를 여기서 선언하고 초기화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거는 int number는 예를 들어 10. 자,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넘버라는 애는 변수 이름이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int가 되는 말 그대로 int형 변수 넘버를 만들자마자 숫자 1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우리 이거 할 때 지난 시간에 요런 변수는 어떤 블럭이 생기면 그 블럭 안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블럭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int age는 요런 변수를 선언하면 이 변수는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 중괄호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죠. 그죠? 요 중괄호 안에서 태어난 애는 이 중괄호를 벗어나면 얘는 사라진다. 그래서 요 10번 라인 이후로 age라는 변수를 쓰려고 하면 없는 애니까 없는 애를 썼다고 해서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int i는 0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아까 전에 할 때는 요 중괄호, 이거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 네. 대괄호로 할게요. 요 대괄호로 했는데 이번엔 지금 가로 열고 닫고 여기서 생성했잖아요. 그럼 얘는 요 안에서만 살아있느냐? 아니요. 얘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블럭에 대한 그 제어를 하는 애는 요 앞에 있는 애예요. if 문도 그렇고 스위치 문도 그렇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 int i는 0이라고 하는 애는 요 블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애예요. 요 블럭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요 블럭 안에서만. 자, 그러면 일단 포문이 뭔지 제가 일단 실행만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실행 한번 해보세요. 결과를 보고. 그러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요거 어떻게 만드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포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엔터를 치고요. 여기를 뭐 숫자 그냥 너무 많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많이 펴지 말고 5라고 하고 여기 sys out 한다, sys out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출력하는 코드 완성해주고 여기에다가 변수 i의 값을 찍어보는 거예요. 분명 이 변수 i는 요 블럭 안에서만 해당된다고 했으니 자, 얘를 실행하면 0, 1, 2, 3, 4가 나왔어요. 0, 1, 2, 3, 4. 자, 우리 이런 경우 처음 봤죠? 우리는 요런 앞에 요런 형태가 만약에 if 문장이면 요 if 문장을 만족하면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기껏해야 실행해야 하나만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결과를 봤네요. 0, 1, 2, 3, 4.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 블록 안에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 초기화 값은 0이고요. 그리고 포문이라는 거는 순환하는 문장이에요. 순환하는 문장.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블럭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를 지금 요 코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뭐 100줄, 뭐 5줄이든 10줄이든 20줄이 됐으면 그 블럭 안에 있는 그 코드들을 계속 실행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 언제까지?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거 잘못 코딩해서 영원히 반복하게 하는 거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무한 루프. 엔들리스죠. 끝나지 않죠. 그럼 프로그램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죠. 여기서 계속 실행 잡아먹고 있으니까 다내는 실행 못하고. 자, 그럼 얘가 계속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변수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변수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프린트문에서 출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변수 i의 값이죠. 그죠? 변수 i죠. i는 처음에 0이죠. 0 들어가 있죠. 근데 출력하는 거 보니까 0, 1, 2, 3, 4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i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여기를 순환하는데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 거냐면 첫 번째, 요 포문을 만났을 때 자, 이거 세미콜론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첫 번째, i는 0으로 초기화한다. 요거 한 번만 실행합니다. 한 번만. 요 포문을 만났을 때 최초 변수 i는 0 한 번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실행할 때마다 계속 요거 실행하면 여기 값이 어떻게 해요? 계속 0이겠죠. 처음에 i라는 변수 한 번만 만들고 0이라고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가운데 있는 요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if문처럼 요 조건을 만족하면 포문에 해당하는 요 블럭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i는 0이니까 0은 5보다 작다. 참이죠? 맞죠? 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실행하는데 이때 변수 i의 값은 0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문이 문장의 끝에 다다르면 만약에 if 문장이면 조건에 만족해서 그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블럭 끝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문장 쭉 이렇게 내려가서 실행하겠죠. 근데 얘는 순환문이라고 했죠. 끝을 만나면 조건문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순환문이니까 순환을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 블럭 처음으로 돌아가요. 즉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실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1, 2, 3 세 번째 얘를 실행하고 나서 실행해요. 얘를 한번 하고. 그럼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죠? i라는 변수 뒤에 플러스 단항 연산자 얘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 변수의 값을 어떻게 하나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럼 i가 최초 뭐였어요? 값이 0이었죠? 0을 하나 증가시키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 조건을 또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는 항상 봐요. 자, 다시 포문을 처음 돌아오면 첫 번째 얘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 보고 만족하면 안에 들어와서 문장 실행한 다음에 요 블럭 끝을 만나면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실행하고 가운데 조건 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거 실행했으니까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이죠. 근데 1은 5보다 작다. 작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서 실행하는데 이때 i는 1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문장의 끝을 만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얘를 또 해요. 얘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는 최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얘를 하는 거예요. 돌 때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그럼 2는 5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블록 안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i는 값이 뭐예요? 2가 되니까 2를 출력했죠. 다시 돌아와서 2를 증가시켰으니까 3이 됐고 3은 5보다 작으니까 밑에 내려와서 i는 3이 돼서 3을 출력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3인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i는 4가 됐어요. 4가 됐죠. 그죠? 4는 5보다 작죠? 그럼 얘는 밑에 내려왔는데 i는 4니까 4를 출력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i는 얼마가 돼요? 5가 됐죠. 5는 5보다 작아요? 아니죠. 5는 5랑 같지. 5보다 작은 게 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로써 요 포문은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라는 변수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여기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결국 이 문장은 몇 번 수행됐어요? 몇 번 수행됐어요? 5번 수행됐죠? 5번 수행됐죠? 만약에 여기를 5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 몇 번 수행되겠어요? 0, 1, 2, 3, 4, 5까지 가니까 6번 수행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통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i는 0보다 크고 i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다라고 하면 0, 1, 2, 3, 4니까 무조건 5번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0번이라고 하면 10번 도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2라고 하면 몇 번 돌겠어요? 2번 돌죠? 2번 돌죠? 그러면 얘를요, 아까 if ex 02에 해당하는 요 코드를 잠깐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메인 안에 있는 게. 얘를 컨트롤 C에서 제가 요 포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어차피 주석 처리한 거니까 앞에도 있고 지울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포문에 해당하는 얘가 몇 번 수행되겠어요? 2번 수행되겠죠? 그죠? 아까는 한 번만 하고 프로그램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실행을 하면 보세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80점 입력했을 때 B 나오고 다시 또 실행된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70점 입력하면 C. 그리고 프로그램 끝났죠. 2번만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거를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포문의 역할이다. 반복해주는 게 포문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8분 동안 새로운 걸 하기가 좀 그러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1부터 5까지 더한 값은 얼마예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1부터 5까지 더한 값. 자,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하겠죠. 이거 아니에요. 자, int 넘버는 1이라고 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int sum은 0이라고 초기한 다음에 sum은 넘버 하나, 둘, 셋, 1, 2, 3, 4, 5 이건가요? 맞나? 자, 위에 거는 제가 주석으로 막을게요. 맞나요? 모르겠다. 15 맞나? 어, 15 맞네요. 그죠? 자, 요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자, 이걸 포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문을 이용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i가 0부터 5까지 가려면 6보다 작다라고 해야 5까지는 출력하겠죠. 그리고 자, 요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만 살려둘게요. 가운데 거. 자, sum이라는 변수에 플러스 이꼴은 i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똑같이 15가 나오나요? 나왔네요. 자, 이럴 때도 포문을 쓰는 거죠. 응용을 하면. 책에서는 뭐 100까지 하고 있어. 100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더 직관적일 수 있겠죠. 더 직관적일 수 있겠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15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요걸 이제 응용을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1부터 5까지의 곱 1부터 5까지의 곱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위에 거 응용하면 되죠. 첫 번째 문제 1부터 100까지의 합 중에서 그 합이 50을 넘는 순간의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쭉 더하는 중에 그 합이 50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에 더한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곱
어떻게 하죠? 1부터 5까지의 곱. 자, 보세요. 1부터 5까지의 곱. 아까 위에처럼 똑같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자, 포문을 쓰는 거죠. 두 번째. 자, 연습해요. 자, 1부터 5까지의 곱. 그러면 1부터 5까지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5까지 돌아가죠. 그죠? 1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까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썸이 0이니까 혹시 또 썸이 그 위에서 또 계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썸을 다시 0이라고 초기화를 다시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0으로 한 거고 위에서 누적돼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썸에다가 이번엔 어떻게 해요? 곱하기 이꼴이죠? i라고 하면 얘는 그럼 결국 이런 뜻이잖아요. 이 문장은 결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썸이라는 애를 출력을 하면 1부터 5까지의 곱이 되겠죠. 아, 썸이 0이면 아무리 곱해도 상관없겠네. 1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120이에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자. 맞죠? 1부터 5까지의 곱은 12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얘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다가 그 합이 이게 여기 한 120이니까 합이 500이라고 할까요? 500을 넘는 순간에 그 더한 어디까지 더했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곱했을 때가 500을 넘는 순간이 어디까지 곱한 순간이면 어디까지 곱한 결과냐 이거죠. 1 곱하기 2 곱하기 하다가 그 곱한 값이 500을 넘으면 그게 만약에 그러면 20까지 곱했을 때가 500이 넘은 건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포문도 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포문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조건문을 쓸 수 있어요. 앞에서 배운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포문을 쓰시면 자, 1부터 100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1부터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썸 변수를 다시 활용하려면 1로 초기화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120이랑 값 150인가요? 아까 얼마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 갖고 있었지? 120이네. 여기서 썸이 이미 120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 1로 초기화한 다음에 자, 아까처럼 썸에다가 곱하기는 i라고 하면 얘는 포문을 돌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할 때마다 if 만약에 썸이 50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 이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 500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러면 int 체크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초기화한 상태에서 그럼 요 조건에 만족할 때 체크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i라는 값을 넣어버리고 이렇게 문장이 다 끝났을 때 체크 넘버라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1부터 100까지 계속 곱하는 과정에서 1부터 100까지 곱하는 과정에서 500을 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 i가. 그죠? i가. 그죠? 만약에 120을 넘는 순간이다. 그럼 1부터 5까지 곱한 게 120이니까 이 로직을 태우면 5가 나오겠죠?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31까지 곱했을 때 1부터 31까지 곱했을 때 그 합이 500을 딱 넘는 순간이 31까지라는 얘기예요. 31. 그래서 저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코드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문이 굉장히 많이 쓰고요.
항상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순환문 포문 안에서도 이런 조건문이 굉장히 자유롭게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